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어플로우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에어플로우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이 에어플로우 단점 내용은 제 개인적인 내용입니다. 공식적으로 뭐 에어플로우가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. 자, 이제 조금 요약을 해서 에어플로우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느낌 같은 느낌으로 '아 좀 어렵네.'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요런 느낌을 형성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에어플로우는 코드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해야 돼요. 어 코드 기반 워크플로우 작성의 장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. 요 코드 기반 방식은 매우 높은 자유도를 개발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해요.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? 이제 워크플로우를 나중에 이제 대그 파일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보실 텐데, 요 대그 파일로 만들 때 코드들이 길어지게 되면요, 이 워크플로우의 실행 흐름과 의존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물론 우리가 이 대그 파일을 만들면 만드는 거는 코드로 만들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코드의 실행 흐름 의존성은 UI로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 좀 더 그 딥하게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코드를 봐야 돼요. 근데 우리가 인제 너무 높은 자유도가 이 워크플로우 작성할 때 주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개인의 코딩 스타일이 전부 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코드를 쓰다 보면 코드를 많이 쓰면 뭐 대부분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, 코드를 많이 쓰면 뭔가 내가 로직을 잘 짜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어떤 좀 착각 아닌 착각에 좀 빠질 수 있는데, 그런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복잡한 로직을 정말 복잡하게 풀어내는 그런 어떤 복잡한 디펜던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, 특히나 에어플로우가 기능이 되게 많아요. 제공하는 모듈도 많고요. 내부 기능도 많은데 요 기능들을 내가 써 봐야겠다.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쓰면 더 불필요한데.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뻗쳐 나갈 수 있는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실행 흐름과 의존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게 작성할 때는 모를 수 있는데 이걸 나중에 제3자가 와서 본다거나 유죄 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날 수 있어요. 장애가 나면 정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, 이게 한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코드를 만들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대그 만들 때 좀 강조해서 뭐 요렇게 심플하게 명확하게 간결하게 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좀 파이썬 기반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워크플로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전에 물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가 개발자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에게 어쩔 수 없이 더 친화적인 진입 장벽이 있는 건 맞는데, 개발 경험이 없는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사실 좀 많죠. 그래서 과거에 뭐 ELT, ETL 툴에 익숙해졌던 그런 어떤, 사실 요게 어떤 툴적인 개념에서 보면 에어플로우보다,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,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나을 수 있어요. 어떤 편리성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는데, 근데 에어플로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코드 기반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보면 워크플로우의 요즘 대세예요. 왜냐하면 익스터널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거를 확장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체를 하려면 사실은 코드 기반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코드 기반이 요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, 기존에 이제 조금 앞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, 기존 ETL, ELT 툴이나 뭐 오케스트레이션 툴 대비 좀 더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요거 외에도 구조적으로 에어플로우가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주요 컴포넌트들이 특히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되었던 이제 주요 모듈들,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만들어져 있고, 그다음에 중요한 게 오픈 소스 기반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외부 프로바이더들이 쉽게 인터그레이션 할 수 있게 프레임워크들이 탁탁탁탁 묶여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외부 프로바이더들이 접근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개방성과 중립성을 좀 중시해서 뭐 AP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인제 기존의 상용 툴 대비해서는 쪼끔 아키텍처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다. 그리고 또 분산 아키텍처 측면에서 뭐 스케줄러라든가 또 뭐 여기 보시면 로컬, 샐러리, executor, 워커, 그다음에 메타DB, 뭐 API 서버, 요렇게 좀 복잡하다는 표현은 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. 여러 컴포넌트로 뒤에 복잡하네요. 비교적
비교적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지는 게 쪼끔 어떻게 보면은 단점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이제 요 정도는 사실 제가 여러분 본 강의 좀 하시면 뭐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제가 아마 인제 요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본 섹션에서 에어플로우의 펀더멘탈인 점 샅샅이 파고들 겁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. '아 이게 버전업만 되면 왜 이렇게 기능을 많이 바꾸냐.' 뭐 이런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좀 불만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데 앞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컨 커뮤 컨트리뷰터 3,000 명이 넘잖아요. 아이 너무 말들이 많아서 그런가. 아니 이게 너무 이게 '버전 업그레이드만 하면 다 뒤집어야 되나?' 뭐 이런 식으로. 지금 이제 2 점대에서 또 3 점대 왔는데 많이 정리가 됐어요. 칭찬합니다. 근데 3 점대에서도 왠지 '이 스펙은 왜 만들었지?' 뭐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뭔가 기존에 보면은 에어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이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? 에어플로우가 사용된. 커뮤니티와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이 됐는데 이게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가 인가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인가 모를 정도로 한번 버전 업그레이드하면 뭐 기능이 왕창 바뀌는. 또 그렇다 보니까 뭐 설정이라든가 프로바이드 구조 등에서 이제 코드 부분들을 좀 바꿔 줘야 되는. 그래서 인제 빈번한 변경이 너무 좀 발생을 많이 해서 이게 버전별로 '이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지?' 이게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적용의 어떤 이걸 또 적응을 하는 부담이 좀 존재를 하는 부분. 요건 이제 여러분들 과거부터 많이 써 보셨으면 '아 요 야 요건 쪼끔 나도 공감해.'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건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'요게 제일 불만이다.'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에어플로우의 단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